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7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병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병화가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은 그 사주의 핵심이 되면서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병화라고 해서 세 번째 천간이 바로 일간이 되겠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즉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 불이 되는데, 다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자,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인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도 병화와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양화인 병화에 대해서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의 기운,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강렬하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더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화가 100촉짜리 전구라고 하면 병화 같은 경우는 촉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0촉광 정도 되는 그러한 밝기의 또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화가 바로 병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에 비유할 때 양화인 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유할 때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의 비유를 많이 하면 등촉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촉지화. 태양지화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금방 말했던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같은 개념입니다. 촛불.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개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춥잖아요. 해월에 엄청난 혹한의 그런 시절에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태어났을 때 따뜻하게 조후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병화를 얻어야지만 정화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 공력의 조후하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양화인 양의 기운, 좀 맹렬한 기세의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음화인 정화는 등촉주와 촛불이나 모닥불 같아서 아무리 정화가 뜨겁다 하더라도 병화만큼의 맹렬한 어떤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렵다 해서, 조후하는 것은 병화가 월등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금을 다스리는 것은 병화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정화로서 알맞게 금을 다스리는 힘은 정화가 월등히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도 해당이 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해당이 됩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너무 밝아도 안 된다. 그래서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치열해지게 되겠죠. 그 치열하게 지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자, 너무 뜨거워지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 장치, 즉 억제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병화든 정화든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고, 또 임수는 빛은 보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화는 자신의 빛은 좀 밝아지는 것을 좋아하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절하게 뜨거워져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다. 너무 뜨거워지면 만물이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치용하는 것은 공통점이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 이건 모든 일간들이 그렇겠지만, 일간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 또는 억제해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병화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당연히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을 가지고 목생화해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정화 같은 경우에도 약하게 되면 당연히 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간목으로서 돕는 것을 필요합니다. 같은 목이지만은 병화 입장에서 육친으로 보게 되면 편인이 되는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는
정인이 되는 것이니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화는 편인 정인을 구분하지 않고요. 양목인 간목을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을목은 승목이 있다가 화초와 같아서 화를 생하는 공력이 있다 없다 매우 작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생주해주고 일간이 왕하다 싶으면 임수로서 보강 또는 억제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임을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죠.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술월에서 해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라고 하는 절개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입동이 되면서부터 월이 바뀌고 입동이 되면서부터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해월은 입동을 좀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유술이 서방 금으로써 계절로 가을이라고 하면 해자 축은 북방이 되죠. 북방이 되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고 그 다음에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 그랬고 해서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엄동설한 이해가 잘 느낌이 오지 않는다. 남극대륙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극대륙 제가 남극대륙에서 살고 있는 우리 황제 펭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알을 잘못 보면 알이 순식간에 얼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월 자월 주거는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혹한의 눈보라가 치고 그 다음에 수염이 다 얼고 막 이런 정도의 그러한 혹독한 겨울을 연상해 주셔야지만 해월 자월 주거를 우리가 쉽게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자 주걸은 엄동의 그런 추운 날이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시급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겨울에 저희 철원 가면은 진짜 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이런데 옛날 쉽게 말하면 반팔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다른 거 거기서 뭐 연애질을 하겠습니까? 뭐 누구하고 뭐 도박을 하겠습니까?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따뜻한 물하고 모닥불을 피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가장 급선무죠. 방안 추위를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주거는 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급선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반드시 화를 얻어야 되고요. 만약에 일간이 오늘처럼 병화라든가 정화라고 하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또는 오화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을목 또는 병화 정화는 일단 일간이 병화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기토 경금신금 또는 임계수가 해자 초월에 태어났다.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병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병화 일간이라 하더라도 해자 주걸의 일간이 약할 때 병화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들이 자꾸 병화를 보면 병존이라고 해서 이거 뭐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나쁜 것이 아니에요. 병존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병화일간이 4월, 5월, 미월 등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경우에 병화를 보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해자 주걸 또는 신유술월의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할 때 병화가 다시 병화를 보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존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이것은 나쁘고 무조건 이거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해월에 병화가 있다. 저는 이거 나쁘게 보지 않는다. 원래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절지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관살은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존이라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이 이유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명리 이론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잡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존도 좋을 때가 있다. 특히나 일간 병화가 약할 때는 비견인 병화가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또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의 병화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해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는 해월이면 수는 여기가 임관지가 되지만 병화는 여기가 절지가 되죠. 그러니까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왕한 그런 국사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수가 많게 되면 수극화를 일간이 극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약한 일간 병화를 뭘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간목. 이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일간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월의 병화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얼어 죽게 생겼으니 반드시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 또는 병화가 다시 있어서 해동을 해 주어야지만 이 수가 목을 갖다가 얼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원령 자체 해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해수가 투출될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타간지의 병화가 뭐 인사우동의 뿌리를 튼튼히 두어서 일간 자체가 왕한 경우에는 임수가 다시 투출돼도 요거는 나쁘지 않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해월의 병화는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간목을 얻어서 병화가 생조를 얻거나 또는 지지로 인사우동의 뿌리를 튼튼히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8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 좋게 배합이 되어 있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맞지 않게 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좋지 못한 좀 사주가 될 것인데,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원령에 있는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음용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명리학에서는 원래 몸체는 음에 해당이 되지만 양수로 보자. 양수. 그래서 양대 양이 됩니다. 양대 양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극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나를 극한 쪽,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극하는 극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으로서 극아자, 관성이 됩니다.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편관 칠살은 같은 것이고요. 정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해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얘는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칠살격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월은 칠살편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 신약 살왕한 사주, 살중신 경한 그런 사주가 된다. 살중신경 또는 신약살왕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해서 왕한 관성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지지로 뿌리를 튼튼하게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성은 간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지지로 인사우등의 뿌리를 얻으면 일간 자체가 원령은 얻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일간이 왕해질 수가 있게 되는데, 반드시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는 간목을 얻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곡세가 되는데, 자, 일지를 먼저 보죠. 병자일주, 자수를 봤죠. 병자일주가 되는데, 일단 일주만 놓고 보게 되면 일지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정관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수는 명리에서는 여기서는 음으로 쓰는 것이고 얘는 양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얘는 편관이 되는 것이죠. 이걸 관살혼잡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중신경 하게 되면 관살혼잡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일간 양에서 약해서 칠살도 정관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뭐 관살로 구분할 필요 없다. 일단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자수까지 봤으면 일간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고요. 나를 공격하는 관살은 더욱 왕해져 있게 되는 것이다.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꾸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수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으면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고요. 더욱 문제는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마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일간이 겁나게 아주 억수로 굉장히 약하죠. 영하 한 막 70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불꽃은 아주 눈사라기만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제 아무리 태양지하라 하더라도 임수에서 그걸 받으면
병화도 그걸 받아서 소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급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연지에 조금이라도 인목을 얻었죠. 이거 인목은 병화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생조도 얻을 수 있게 되겠고, 또 한 가지 인목은 해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특히나 인해한목해서 인성이 더욱 왕해지게 되니,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고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는 인해한목한 인성의 생조를 받으면 능히 요 임수 정도는 감당할 여력이 있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국세를 놓고 봤을 때 화가 왕하냐 목화가 왕하냐 금수가 왕하냐고 봤을 때 이거는 아직은 금수의 기운이 더욱더 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조금 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목화의 세력을 얻거나, 만약에 생시에서 금수의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운이라도 동남 목화 운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화가 중요한 것이고, 중화는 왕쇠를 어떻게 중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한열을 어떻게 중요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다른 신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너무 왕해서 중화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겨울에 추운데 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겨울에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그래도 일간 병화가 인목을 얻어서 어느 정도 나의 어떤 기력은 회복했지만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하고요. 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생시도 바라볼 수가 있겠고, 대운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되겠습니다.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 무토로서 수가 왕이니까 임수를 제한다라고 이렇게 봐서 무토를 좋게 볼 수도 있겠으나, 자, 무토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해중에 있는 무토, 인중에 있는 무토는 의미가 없겠고요. 병화가 일간이 병화라서 일간이 무토를 생하냐? 일간은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수다 토 붕이 되기 때문에 굳이 무자시를 얻어서 이 자수는 수가 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왕수를 무토가 제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방 능력이 없죠. 오히려 병화의 기운을 갖다가 회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합니다. 기축시도 마찬가지죠. 조후의 역할을 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축합, 이거는 해자축 방합이 되기 때문에 자축합토가 아니라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가 더욱 왕해지는 것이고, 무토도 아닌 기토를 가지고 수를 제방할 수 있다 없다. 오히려 병화를 회강하게 되고 임수를 오히려 탁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자 기축시 좋을 일이 없겠고요. 만약에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하는 공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이제 놓고 봐야 되는데, 잘 보시면 무자시가 됐을 때는 이렇게 무자시가 됐을 때는 수가 왕하니까 이 임수를 무토가 제방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무토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무자시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무술시가 되는 경우에는 인해한목해서 목이 세력을 얻었죠.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도 세력이 있지만은 술토의 뿌리를 뜬 무토가 투출해서 물론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이 없잖아 있지만, 문제는 병화가 약할 때 무토를 보게 되면 임수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회기무강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임수를 제방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요. 차라리 병화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차라리 경인시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이쪽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경금의 뿌리가 좀 그렇게 센 건 아니니까 수를 생하기는 좀 어렵겠죠. 차라리 병화의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수가 왕하더라도 수생목 목생화에서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구조는 될 수 있게 된다. 근데 경인시하고 신묘시는, 저는 신묘시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신묘시를 어떤 분들 자꾸 병화일간 신묘시를 이렇게 자꾸 보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병자일의 신묘시면은 이거는 황음, 곤랑, 도화라고 해서 썩 좋게 보지 않는 날이 병자일 신묘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뭐
자꾸 병화가 자꾸 신에도 합을 하려고 하고 일간이 여우도 합을 하려고 하죠. 자묘형은 제가 크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원래 도화를 잘 보지는 않지만 굳이 안 좋다고 하는 생시, 도움도 되지 않는 생시를 얻어서 우리가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임진시도 좋지, 당연히 좋지 못하죠. 이건 자진 합수가 돼서 수가 더 왕해지게 되겠고, 임수도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임목 하나밖에 없게 되니 제 아무리 인해한목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 개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선생님 이거 사해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사해충 되지 않고요. 그냥 인해한목해서 병화가 인해 목에 뿌리도 두고 생주를 얻죠. 사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살혼잡은 볼 수가, 이거는 관살혼잡 볼 수 있어요. 관살혼잡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관살혼잡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인사의 뿌리를 다 뒀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화운 갔을 때는 굳이 뭐 관사론잡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출산태기를 할 때 이렇게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년운에 이제 이 금수대운때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갑오시를 잡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인데 오늘은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이건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날은 절대, 이 생시는 절대 잡지 않는다. 만약에 오늘 부득이 아기를 낳아야 된다. 저는 경인시나 개사시를 잡아요. 어쩔 수 없이. 병신시 같은 경우 병화 투출돼서 나를 도움을 줄 것 같긴 하지만 또 신자 수국해가지고 병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약한 것은 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잘 잡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오늘 낳아야 된다. 경인시 그다음에 개사시 이렇게 잡고요. 만약에 라도 그 이후에 생시를 잡아야 된다. 갑오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것은 병신시를 그냥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오늘은 경인, 개사, 그다음에 병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 되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세 가지 생시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